고려 후기의 정치해서 여기 그 고려 후기 나와 있는 부분 보세요. 프린트에서. 자, 결국은 그 원종이란 임금이 이제 쿠빌라이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개경으로 이제 강화도로 들어가지 않고 개경으로 환도했죠? 그러면서 고려는 몽골이 세운 원나라의 지배를 하고. 두 번째 장이야. 우리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이 있었죠. 일본에게 이런 거 저런 거 팔아 넘기는 매국노들. 요 몽골이 고려 지배할 때 그 몽골에게 아부하는 무리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몽골이 중국에 세운 나라 이름이 원나라였잖아요. 이 원나라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친원파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친원파. 이 원간섭기 때는 이 원나라에 아부하면서 이거저거 이권도 막 챙기고 나쁜 짓들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그들은 산과 강을 경계로 넓은 땅들을 보유하고 그리고 또 이 시대 부자의 조건 넓은 땅과 또 하나 더 어? 노비 그쵸 그 넓은 땅에 집도 물론 이제 무리하게 지어놓고 많은 노비들을 데리고 있었다면 자 그들을 권문세족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권문세족. 네. 빨리 와. 자, 이 권문세족들은 대체로 그 아버지가 높은 관직에 있기 때문에 자식도 아버지 빼기로 벼슬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글자로 뭐라고 했죠? 음서라고 했죠, 음서.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체로 다 이 고려 불교의 후원자들이에요. 근데 진짜 불심이 깊어가지고 불교를 후원한 걸까? 아니겠죠. 그치. 이 당시 때는 그 불교가 그 고려의 그 종교였기 때문에 이 절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이나 절에 들어간 스님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을 안 냈다 그랬죠. 그죠? 스님들은 또 군대도 안 가고. 그래서 이 권문세족들은 이제 불교의 후원자로서 또 자기 세금도 안 낼 목적으로 이제 불교를 많이 지지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안 좋은 방법이나 불법적인 방법 혹은 이 몽골의 뒤에 백을 대고서 많은 땅을 보유했다 그랬죠? 이들은 대체로 대지주 출신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리고 가지고 있는 넓은 땅들을 농장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농장. 자, 일반 백성들이 그냥 평민이었는데 자기 땅, 조그만 땅을 가지고 여기서 농사 짓고 여기서 나오는 걸로 먹고 살았는데 자, 어느 해 농사가 안 됐어요. 농사가 안 되면은 남의 집 가가지고 곡식을 빌리겠죠. 근데 이때 그냥 빌리는 게 아니라 이자를 내야 되는데 자, 문제는 당장 그 먹고 살기도 빠듯해가지고 겨우 빌린 건데 다음에 농사 짓는다고 그 이자까지 갚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또 빚을 져요. 자, 빚을 지고 하다 보면 결국 갚을 수 없는 빚이 되죠. 결국 최종적으로 이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농민들이. 그치?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부자들한테. 그래서 부잣집에 자기 몸을 던지는 거를 투탁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공 던지는 사람 투수라고 하잖아요. 자기 몸을 던져서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투탁이라고 불러요. 자, 투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빚은 없어져요. 대신에 자기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 네, 노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어, 땅이 없,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노비가 되는 사람들. 보통 이거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자를 높게 받거나 강제로
평민들을 이렇게 천민이 노비가 되게끔 만드는 건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암량위천이라고 불렀어. 압이 뭘까? 압. 누를 압자예요. 량은 뭘까? 량. 평민들을 양민이라고 불렀거든요. 양민들을 눌러서 위천, 천, 천민이 되게 만든다는. 이자를 많이 받아서. 자, 이런 식으로 권문세족들은 토지와 노비를 토대로 막대한 재산들을 보유했다. 대표적인 인물, 기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철. 그죠? 이 기철은 기씨 여인, 기황후라는 여인의 오빠였어요. 이 기씨 여인은 원간섭기 때 공녀로 원나라에 끌려갔던 여자예요. 공녀가 뭘까요? 공녀. 원나라에서 특히 고려 여자들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고려 왕실에서 여자들을 선발해가지고 원나라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조공으로. 이렇게 사람을 조공으로 바치는, 특히 여자를 바치는 걸 공녀라고 불렀어요. 근데 공녀로 끌려가면 대체로 그 삶이 어땠을까요? 힘들죠. 비참하죠. 남의 나라 끌려간 건데. 지금 하은이 나이 정도 되면 딱 잡혀갈 나이. 근데 그 중에서도 잡아갈 때 결혼 안 한 여자들을 잡아가거든요.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딸을 안 뺏기려면 원나라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나이면 벌써 결혼을 하는. 이거보다 더 어릴 때 결혼하는. 그래서 이 원간섭기 때는 원나라의 공녀로 딸을 안 뺏기려고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생겨요. 그 일찍 결혼하는 풍습을 조혼이라고 불러. 너희 왜 몸이 빨리 크는 초등학생들 있죠? 키도 크고 성인 몸 금방 나오는 학생들. 그 학생들 몸이 어떻다고 얘기해요? 조숙하다 이런 얘기 하죠. 조가 일찍 이르다라는 뜻이고 숙은 성숙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일찍이 성숙하다는 걸 조숙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결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하는 거예요. 조혼. 근데 아무튼 이 기황후는 이 기씨 여인은 그 기자호라는 사람의 그 딸이었는데 결국은 그 공녀로 뽑히는 거를 막지를 못해가지고 원나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기씨 여인이 굉장히 그 원나라에서 좀 싹싹하게 잘해가지고 누구의 눈에 들었을까요? 당시 원나라 황태자의 눈에 들어요. 황태자는 이제 뭐가 될 사람? 황제가 될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황태자의 눈에 들어가지고 예쁨을 받다가 덜컥 또 임신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아요. 자, 그래서 이 나중에 황태자가 또 그 원나라의 황제가 되면서 이 기씨 여인도 자기 남편이 황제니까 덩달아 뭐가 됐을까요? 황후가 된 거예요. 자, 고려 여인 이 기황후가 원나라의 황후가 되면서 기황후의 오빠였던 누구? 이 기철이란 사람도 자기 여동생 믿고 고려에서 아주 막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들을 많이 했어요. 이인임, 임견미, 임응방, 염원방 이 사람들은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원간섭기 때는 고려의 지위가 당연히 그 고려의 몽골에 맞서 싸울 때에 비해서 어떻게 됐을까? 예전에 비해서. 그쵸. 약간 격화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 저 원종이 그 이제 쿠빌라이를 만나고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그 고려가 원나라에 항복한 다음에 원나라가 시키는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됐다 그랬죠. 그죠? 원나라는 고려에 만족하지 않고 어디로 쳐들어가려고 했어요? 일본까지도 쳐들어가려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이나 일본 원정을 이제 하는데 그때 일본 원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가 정동 행성이라는 기구예요. 이 정동 행성은 만들어져서 이제 일본 원정을 준비했는데 일본 원정은 결과적으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두 번 다. 실패했죠. 그때 뭐가 풀었어요?
바람이 불었죠. 자, 이 신이 내려준 바람을 일본 사람들 뭐라고 불렀다고요? 카미카제라고 불렀죠. 자, 결국은 정동행성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 일본 원정은 두 번 다 실패를 했는데 정동행성은 그 이후에도 없어지질 않았어요. 대신에 이 정동행성은 원나라가 고려 내정에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는 기구로서 계속 남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나라는 자, 이 고려의 땅을 또 빼앗아 가는데 과거에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거란족 침략 물리쳐 놓고 이 고려랑 거란 사이의 경계로 이렇게 장성을 하나 쌓았죠. 이 장성 이름이 뭐였죠? 무슨 장성? 천리장성이었죠. 요 천리장성 아래에 요 땅. 자, 여기 천령이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명은 골짜기 명자예요. 그래서 요 땅을 천령의 위쪽이라 그래가지고 천령 이북이라고도 불러요. 이 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천령 이북이라고. 자, 요 땅에다가 원나라가 자기네 그 행정구역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쌍성 충관부예요. 그리고 원나라가 이 쌍성 충관부 지역을 이제 와가지고 지배를 하고 여기를 뺏어가니까 이때 여기 살던 고려 사람들 중 일부가 그 원나라의 머리를 숙이면서 원나라가 주는 벼슬을 받게 된다고요. 자, 이때 원나라가 주는 벼슬을 받으면서 고려를 배신하고 어떻게 보면 원나라에 붙었던 그런 친원파들 세 명이 있었어요. 조휘, 탁청, 이한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쌍성 총관부는 1258년에 설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1356년까지 이게 존속하다가 1356년에 고려의 공민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공민왕 때 쌍성총관부를 원나라로부터 다시 되찾아온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원나라 지배받은 거예요? 98년 동안 지배받은 거죠. 그죠? 그 기간 동안 이 조휘와 탁청과 이한사의 자식들이 원나라로부터 벼슬을 받으면서 원나라가 시키는 대로 세금도 걷어다가 원나라에 바치고 원나라가 뭐 군대도 필요하다 그래서 군대도 보내라 하면 사람도 모아가지고 군대로 보내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이한사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사람 고향이 전주였어요. 어디였다고요? 전주가 어디예요? 어느 도죠? 전라도 전주 들어봤죠? 그죠? 전라도 지금은 광주가 제일 크지만 옛날에는 전주랑 나주가 제일 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전주 이씨예요. 전주 이씨 들어봤어요? 네. 자, 전주 지역의 향리였어요, 이 사람이. 향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 신라 시대 때는 호족이라고 불리던 지방의 실세들이 고려 성종 때 치제 정비를 통해서 이제 호족이라고 안 불리고 향리라고 불리게 됐죠. 향리들은 대대손손 그 지방에서 살면서 그 지방 어떻게 돌아가는지나 이런 것도 다 알고 그 지역에서 실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려 정부로부터 수도의 개경에로부터
향리 또 벼슬이 여러 벼슬들이 있는데 그런 벼슬 받으면서 지방에 실제로 지내던 사람들인데 고려에 지방관 파견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은 그곳에서 최고 실권자는 향리였다고. 이한사가 전주의 향리였어요. 선생님 봐봐. 자, 근데 전주는 작은 도시일까요? 큰 도시일까요? 뒤에 주자가 들어가죠? 주, 군, 현 이렇게 내려가는데 주는 제일 큰 도시란 말이에요. 중요한 도시라고. 그래서 향리들도 전주에 있었지만 수도 개경에서 지방관을 보내요. 근데 향리들이 아무리 높다 그래도 나라 왕의 명령을 받은 지방관보다 높진 않죠. 그죠? 자, 근데 고려시대 때 그 지방관들을 위해서 지방관들이 그 임지로 부임을 해오면 지방관들 머물 관사라든지 지방관들 먹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다 바쳤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방관들 지치고 힘든 거 좀 달랜다고 지방관들을 위한 그 여자들도 이렇게 좀 접대하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자, 술 마실 때 남자들 옆에서 술 따르는 여자들을 기생이라고 부르죠. 들어봤어요? 네, 기생. 어, 그죠? 네. 어른 되면 알게 돼요. 근데 요 고려시대 때는 그 관청에 지방관을 위해서 배치되는 관기들이 있었어요. 관기. 나라에서 세금 받고 관리들 위해서 술 따라주고 몸도 바치는 그런 기생들. 그 관기는 누구만 만나야 돼요? 지방관 내려오면 지방관 사또들 접대해야 되죠. 이한사가 관기 하나랑 사랑에 빠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한사는 지방관이에요, 향리예요? 향리도 지방에서 좀 힘은 있지만 그래봤자 향리잖아요. 지방관보단 아래잖아요. 근데 그 지방관 접대하라고 배치해놓은 관기랑 그렇고 그런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알려졌어요. 전주로 온 지방관 입장에선 기분 나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한사를 처벌하려고 하는데 이한사가 낌새를 차리고 런어웨이, 도망간다고. 자, 어디로 도망갔냐면 자, 여기 전주라면은 요 강원도 산골짜기로 도망갔어요. 전주에서 여기는 삼척이라는 동네 들어봤어요? 강원도에? 삼척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고려시대 관리들은 한 곳에만 계속 머물러요? 너희 학교 선생님들도,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5년마다 한 번씩 학교 돌거든요? 자, 그렇듯이 고려시대 관리들도 임지를 바꿔가면서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한사를 잡으려고 했던 그 관리가 하필이면 어디로 왔을까요? 삼척으로 왔어요. 재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한사가 삼척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삼척보다 더 위에 있는 그 쌍성총관부 지역, 그죠? 철령 이북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유명한 도시가 함흥이란 도시예요. 이한사가 어디로 갔다고요? 함흥, 철령 이북, 쌍성총관부가 있는 그 함흥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착을 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그 이한사를 따르는 여러 식구들과 함께 자리를 딱 잡고 이제 세력을 키워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마침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한사는 고려와 원나라 중 어디를 선택했다? 원나라에게 머리를 숙이고 원나라 벼슬을 받는 선택을 해요. 자, 그 선택을 한 결과 이한사가 그 함흥 지역에서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한사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 1356년이 됐을 무렵에 이한사의 둘, 셋, 넷, 4대조. 그러니까 자식, 손자, 증손자가 이자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누구? 이자춘. 그 이자춘이라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요 1356년에는 원나라가 힘이 약해져가지고 고려가 원나라로부터 독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고려의 독립을 이끌어냈던 왕이 공민왕이라는 왕이에요. 어느 왕? 공민왕이 이 당시에 이 쌍성총관부 지역을 빼앗는데 조휘의 자손이었던 조소생, 탁청의 자손이었던 탁도경, 그리고 이한사의 자손이었던 이자춘이 있었는데 조소생이랑 탁도경은 끝까지 원나라 편을 들어요. 근데 이자춘은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공민왕 손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때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자춘 내 공민왕 지원을 받은 고려의 이자춘이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승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자춘의 아들이었어요. 이성계란 사람이었죠. 이성계 집안 내력을 보면 제일 저 6대조 위에 할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지역? 전주 지역의 향리였죠. 그러다 여차저차 해가지고 함흥으로 넘어와서 이성계 조상님들이 계속 원나라의 머리를 숙이면서 친원파로 살아왔죠. 그러다가 원나라가 힘이 약해지니까 이성계 아버지 이자춘이 어디로 뜩 붙은 거예요. 다시 고려로 붙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성계란 인물이 요 14세기 중반부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다. 그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할 거고요. 자, 원간석기 때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고려가 많은 그 원나라에 굴욕을 당하게 되는데 먼저 쌍성총관부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고려가 땅을 뺏겼다 그랬죠. 그리고 이 쌍성총관부에 아까 얘기했던 이한사, 뭐 조휘, 탁청 이렇게 원나라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비령, 이북의 동령부 이거는 지금의 평양 지역이에요. 제주도 탐라라고 불렀던 거 들어봤죠? 제주도에도 탐라총관부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서가 만들어지고 이때 원나라 사람들이 이 제주도에다가 목장을 건설을 해요. 원나라 사람들은 못 타는 사람들이에요. 몽골 좀 말 타는 거 좋아하죠? 이 제주도에다 목장을 만들어가지고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말을 생산해가지고 고려로, 자기네 나라로 말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만들어진 목장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제주도에는 말 기르는 목장들이 많단 말이에요. 나중에 혹시 제주도 가시면은 말 타실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원간석기 때는 이제 고려 왕이랑 원나라 공주가 계속해서 강제적으로 결혼을 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공주라는 사람은 누구의 딸이에요? 원나라 황제의 딸이죠. 그죠? 그럼 원나라 황제의 딸이랑 고려 왕이 결혼하면 고려 왕은 원나라 황제의 뭐가 되는 거예요? 사위가 되는 거죠. 계속 이런 관계가 반복이 된다고. 그리고 그 고려 왕과 원나라 공주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다음 고려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의 사위를 가리켜서 부마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부마. 부마는 옛날 중국 황제들 사위들이 하는 그 관직이 있었어요. 그 황제 사위들은 황제의 그 마차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마도이라는 역할들을 했는데 이 부마도이라는 관직명이 그냥 황제의 사위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굳어진 거예요. 황제나 왕의 사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두 글자로? 부마라고 부르요. 자, 이제 원나라에 항복을 하게 됐기 때문에 과거에 쓰던 태조, 세종, 광종 이런 표현을 못 써요. 원래 이 표현은 중국의 황제들만 쓸 수 있는 묘호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고려가 나름 군사적으로 자신이 있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자체적으로 썼던 거예요. 태조, 광종, 성종 이런 표현들. 이거는 원래 누구만 쓸 수 있다고요? 중국의 황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려가
이거를 독자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원나라의 간섭을 받기 전까지는. 근데 원나라에 항복을 한 이후로부터는 이거 쓸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 이제 조나 종을 못 쓰고 왕을 칭하게 되는데 왕은 왕인데 무슨 왕이에요? 다 충자 붙은 왕들. 자, 너희 그 원종 다음에 그렇죠. 충렬왕, 충선왕, 충혜왕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충수광, 충혜왕. 자, 여기서 충자가 붙은 거는 어디에 충성한다는 뜻일까요? 그쵸.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뜻이죠. 고려의 행정 시스템은 이성육부 제도였어요.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성과 이호, 예병, 형, 공부 해가지고 육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성 육부는 중국 당나라 거, 송나라 거를 모방해 온 거예요. 당나라, 송나라 황제들이 만들어 놓은 걸 모방해 왔는데 어디 감히 그런 걸 써 해가지고 자, 이것도 이제는 기관 숫자를 줄이게 돼요. 자, 이성 육부가 몇 부 사사로 줄어들어요. 1부 사사로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죠. 자, 이런 식으로 격이 황제국의 어떤 격에 맞던 거에서 왕국의 격으로 하나가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고려의 내정이나 이런 것들을 간섭하기 위해서 뭐 만후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다루가치가 파견이 돼요. 자, 다루가치는 뭘까요? 고려에서 뭐 하는지 이거저거 감시하는 사람들이 다루가치예요. 자, 치라는 말은 몽골어인데 이때 이제 몽골 사람들과 고려가 교류를 많이 하게 되면서 몽골어가 또 고려에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치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을 좀 낮잡아 부르는 말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을 낮잡아서 뭐라고 부르죠? 장사치라고 부르죠. 그죠? 그리고 나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이제 벼슬한다고 하는데 벼슬아치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이렇게 치라는 말, 이런 말들이 고려에도 들어오게 된다. 특히 그리고 몽골이 뭘 좋아했다 그랬어요? 고려에 여자들 좋아했다 그랬죠? 그래서 고려의 여자들을 몽골로 많이 데려가는데 그 여자들을 두 글자로 공녀라고. 대표적인 공녀. 공녀로 갔다가 성공한 여자, 황태자 눈에 들어서 누가 있었어요? 기황후가 있었죠. 그리고 원나라는 고려에게 많은 것들을 또 요구해 갔는데 이런 것들을 곡물이라고 불렀어요. 특히 고려의 금, 그리고 은, 옷감, 까끌까끌한 배 알아요? 삼배? 이 배. 그리고 또 고려의 특산물. 지금도 우리 한국의 특산물 하면은 인삼이 있죠. 고려의 인삼 이런 것들. 그리고 약재 이런 것들을 가져갔다. 너희 저 정관장이라는 홍삼 브랜드 들어봤어요? 홍삼 들어봤죠? 그 정관장이라는 홍삼을 재배해가지고 길러서 뭐 이렇게 원액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 먹을 수 있게끔 상품으로 만드는 회사 정관장이라는 회사는 담배 인삼공사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공기업 회사예요. 그 회사의 브랜드가 정관장이에요. 무슨 공사라고요? 담배 인삼공사. 네. 예전에는 뭐 그 KTNG라고도 불렀는데 여기서 뭐 T는 토바코 담배고 G는 진생 해가지고 그 인삼을 얘기해요. KTNG 그 담배나 인삼을 재배해가지고 그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회사 담배 인삼 공사가 지금도 있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인삼은 한국의 전통적인 특산물이에요. 그리고 또 원나라 사람들이 매를 이용해가지고 짐승 사냥하는 걸 아주 좋아했는데 한국 매가 또 특히 유명했어요. 그 원나라에서. 자, 한국 매들을 해동청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해동청. 이 해동청을 길러가지고 원나라로 보내는 기구를 응방이라고 불렀어요. 응방. 응은 매 응자예요. 매를 길러가지고
원나라로 보내는 이 기구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응방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탐라총관 뭐 이런 제주도에다가 말 기르는 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목장을 만들어가지고 말들을 데려갔다 그랬죠? 요 시대 때 원나라 지배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몽골 스타일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데 일단 몽골 사람들 머리 스타일 변발이라고 하죠. 몽골 사람들 머리 스타일 하면 요런 스타일이죠. 요런 스타일. 네. 자, 여기 앞머리 남기고 다른 데 다 미는 거예요. 네. 자, 요런 식으로 변발하는 거. 이거 왜 이렇게 할까요? 선생님 머리가 좀 비슷하죠? 왜 이렇게 할까요? 맞아요. 이 말 탈 때 얘네들도 말 타고 전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보통 투구 쓰죠. 투구 쓸 때 이 머리 또 열이 또 많이 나기도 하고 자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보통 머리를 이렇게 전통적으로 깎는다 그래요. 그죠? 이거는 뭐 좀 뭐랄까? 네. 애교? 장식? 네. 다 그냥 밀어버리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 여진족이나 만주족들은 여기 앞까지 다 밀거든요. 몽골은 요런 스타일로 변발을 했어요. 그리고 원간섭기 때 보시면은 고려 왕들, 다 충자 붙은 왕들이죠. 이 왕들이 지금 다 누구랑 결혼했어요? 몽골 공주랑 결혼했죠? 그죠? 자, 요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요거는 그 이제 몽골 사람들이 쓰는 이런 그 몽골 여자 아이들이 쓰는 모자인데 말가이라는 모자예요. 너희 그 전통婚礼나 이런 거 할 때 여자들이 요 머리 위에 이렇게 올리는 것들 있죠? 본 적 있어요? 쪽두리라고 하는데 그걸 본 적 있나요? 그런 것들이 다 이 몽골 스타일에서 다 유래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몽골 사람들이 또 썼던 자, 요런 모자들. 자, 요런 모자들을 복타크라고도 부르고 요런 것들이 이제 고려의 전래가 됐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은 변발한 다음에 황제라든지 귀족들은 이렇게 이런 챙이 이렇게 돼 있는 모자를 썼어요. 이런 모자들을 발립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발립. 몽골 귀족들이나 황족들이 썼던 모자였다. 자, 그리고 몽골풍의 또 대표적인 거 하면은 어 당시 고려든 그 이전에 신라나 백제나 이런 나라는 기본적으로 농경 사회였죠. 농사를 주 업으로 삼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육식을 하는 게 왕족이나 귀족들 사이에서는 뭐 흔한 일이긴 했지만 저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까지 이게 막 이렇게 흔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일단 그 육식 고기가 귀하기도 하고. 근데 요때부터 육식이 더 많이 유행을 하게 돼요. 대표적인 그 육식 음식 그냥 그 짐승 살만 먹는 게 아니라 짐승 내장까지 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순대 먹어본 적 있어요? 좋아해요? 그냥 국, 순대 국만. 예. 순대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짐승 고기 이런 것들을 국물에 우려내가지고 먹는 이 설렁탕 먹어본 적 있어요? 예, 파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때 고려에 정착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유목민들이 먹는 독한 술. 유목민족들은 추운 데 살죠. 그죠? 예, 그쵸. 이 소주, 곡물 이런 것들을 발효시켜가지고 먹는 소주 이런 것들이 이때 이제 고려에 유행하게 된다. 이렇게 몽골 스타일이 고려에 유행하게 된 거를 몽골풍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몽골풍. 그러니까 몽골 스타일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네, 영어로죠. 영어로 몽골 스타일. 네. 자, 그리고 반면에 고려에서 몽골로 잡혀간 궁녀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또 몽골 쪽에다가 여러 가지 고려 스타일이나 고려 양식 이런 것들을 유행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고려 양이라고 하는데 고려는 특히 도자기가 유명했어요. 푸른 도자기. 고려 청자죠. 네, 이런 게 또 몽골의 그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개 껍데기나 소라 껍질 같은 거 이 장롱에다가 박아놓은 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 네. 이런 거 나전칠기라고. 뭐라고요? 여기다가 이거 떨어지지 말라고 반짝반짝거리는 거 뭐가 발라놓죠. 이게 오칠이라고 불러요. 오칠. 예. 자, 요런 거 나전칠기는 아마 할머니나 할아버지 집 방문해 보면은 장롱이나 이런 데 이렇게 좀 화려하게 보통 많이 돼 있는데 요즘에 그런 집 있나? 예, 증초에 버리지. 그죠? 선생님 할머니 할아버지 때. 예. 그런 요런 나전칠 요즘에 많이 또 없어졌는데 요런 장롱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몽골에도 유행하게 되죠. 아,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입는 옷. 네. 자, 이런 옷을 철릭이라고 불러요. 보통 한복은 위아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따로 있죠? 예. 근데 몽골 사람들은 이거 입고 벗기도 간편하고 말 탈 때, 행동할 때 편안하고 이렇게 옷을 딱 이렇게 연결된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위아래로. 이런 옷들을 철릭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철릭. 이게 나중에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가지고 너희 혹시 사극 같은 거 본 사람들은 기억날지도 모르겠는데 그 무사들이 이 철릭들을 보통 입어요. 예. 이렇게 말 타거나 할 때. 이런 데 가 쓰고서 이런 거 철릭 같은 거 이제 그 입고 칼 같은 거 차고 뭐 경비 서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런 것들이 고려에서 유행했다. 예. 자, 근데 권문세족들은 이 원나라 지배 하에서 이제 원나라 백을 믿고 온갖 나쁜 짓들을 많이 했어요. 자, 일단은 많은 경제력, 예, 그 넓은 땅들을 이제 불법적인 방법으로 차지하거나 여기다 플러스 암양유천 아까 얘기했죠? 그 가난한 농민들 이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이자를 못 갚게 되면 다 뭘로 만들었다고요? 노비로 만드는. 자, 그리고 특히 그 기황후의 오빠였던 기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 고려 왕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요 시기 때는 왕권이 급격하게 약화된 거. 자, 그렇게 100여 년이 이제 흘러가는데 원나라는 이게 이제 몽골 애들이 세운 나라죠. 얘네들은 전투 이런 건 잘해요. 말 위에서 활도 잘 쏘고, 네. 그리고 막 일단 말을 잘 타기 때문에 기동력이 뛰어나가지고 전투만 했다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 중국 전체를 차지하게 됐는데 다스리거나 지배하는 거는 잘 못했어요. 관심도 없고 잘 다스릴 생각도 없어요. 얘네들은 일단은 중국을 지배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이제 위에 올라간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중국인들에게 무리할 정도로 세금을 많이 거둬. 그럼 그 세금 거둔 걸로 뭐 하냐? 자기들 보석이나 귀금속 같은 거 사가지고 사치 부리고 먹을 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리고 땅 넓게 이제 보유해가지고 이 괜히 백성들이나 괴롭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전혀 적합하지가 않은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백성들을 쥐어짜기만 하니까 지배받던 중국 사람들이 이게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당연히 싫었겠죠. 그래서 이 원나라 지배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자, 중국 사람들 인구가 엄청 많죠. 선생님 봐봐. 거의 14억이라 그래요. 근데 그 14억이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56개 민족이 있다 그래요. 자세히 들어가면 더 많고. 근데 그 56개 민족 중에서 중국 인구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족이 한족이에요. 무슨 족? 한족. 이 몽골족은 한족이랑 인구수를 비교해보면 1.5%밖에 안 돼요. 몇 프로? 1.5%. 1.5%밖에 안 되는 몽골족이 나머지 90%가 넘는 한족을 지배하는 게 이 원나라예요.
근데 한족을 같이 이제 중국을 다스리는 파트너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수탈, 빼앗고 지배하는 용도로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한족들이 당연히 이게 싫었겠죠? 반란이 일어나. 홍건적의 난. 무슨 난? 홍건적의 난. 홍건적은 이마에 붉은 수건을 두른 산적들이었기 때문에 홍건적이라고 불렸어요. 자, 홍건적이 막 일어나서 이 원나라 군대를 공격을 하는데 원나라가 100년 동안 평화에 찌들어가지고 이 홍건적이 막 원나라를 공격하는데 계속 전쟁에서 져요. 자, 그리고 이렇게 홍건적에게 공격을 당하고 어려운 시기에 원나라가 생각하기에 이 고려에 그래서 좀 똑똑한 왕이 있어가지고 원나라를 좀 지원해줄 수 있는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렸던 충정왕이라는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이 원나라에서 12살 때 잡혀와가지고 20살까지 자랐던 강릉대군 왕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왕전이라는 사람을 귀국시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충정왕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 고려의 무슨 왕이다? 공민왕. 무슨 왕? 공민왕. 자, 근데 이 공민왕은 원나라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원나라에서 고려로 돌아오자마자 원나라에서 자랐으니까 이 사람도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변발했단 말이에요. 고려로 돌아오자마자 변발을 풀어버려요. 이 변발, 머리를 여기 앞에 이런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다시 고려 사람들 원래 그 기본 머리 있죠? 머리를 기르기 시작한 다음에 뭘 틀었을까요? 상투를 틀기 시작한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있는 옷도 이제는 입지 않아요. 고려 전통 옷을 입기 시작을 하고 자, 이 원나라에게 더 이상 머리를 숙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자, 원나라는 공민왕이 마음에 안 들었고 공민왕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원나라는 고려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홍건적 중에 리더였던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홍건적들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명나라예요. 무슨 나라? 명나라. 자, 우리 한국 역사에서는 이 명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명나라가 나중에 원나라를 만리장성 북쪽으로 몰아내거든요. 이 시기를 원명교체기라고 부릅니다. 무슨 시기? 원명교체기. 몽골이 세운 원나라가 한족이 세운 명나라한테 북쪽으로 쫓겨나가는 시기. 따라 읽어봐. 5글자. 뭐라고요? 원명교체기. 이 원명교체기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한반도에서는 고려라는 나라가 새로운 나라로 바뀌죠. 어떤 나라로 바뀌죠? 조선이라는 나라로 바뀌어요. 자, 이거를 한국사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여말, 고려말, 조선, 호.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바뀌는 원명교체기라고도 부르고요. 공민왕이 집권해서 이제 원나라로부터 관계를 끊어가는 요 시기를 여말, 선초라고도. 자, 공민왕이 이제 왕이 됐어요. 공민왕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동안 원나라에게 머리를 숙여오던 것들을 다시 차단하고 고려가 스스로 독립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그걸 4글자로 반원자주라고. 뭐라고요? 원나라에 반대하고 자주라고 하는 거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서는 거죠. 먼저 그동안 자기 여동생 믿고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하던 기철, 권경, 노책 같은 친원파들을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잔치여서 대접한다고 왕궁으로 부른 다음에 다 어떻게 버렸을까요? 다 죽여버려. 그리고 그동안
고려 내정을 간섭하던 일본 원정 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 정동행성을 어떻게 해버렸을까요? 이것도 없애버린. 자, 이성육부가 일부 사사로 격화됐었죠. 기억나요? 이것도 다시 복구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몽골풍을 어떻게 그 몽골풍 대표적인 거 뭐라 그랬어요? 변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입는 호복 이런 것들 다 금지시켰어요. 이거 누가 1호로 제일 먼저 안 했다 그랬죠? 공민왕 본인이 변발 같은 거 풀어버리고 오랑캐들 옷도 이제 입지 않게 됐다고. 그리고 이성계가 그리고 몽골이 차지했던 원나라가 차지했던 땅 철령 이북의 쌍성충관부 지역도 공격해서 다시 빼앗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원나라에게 벼슬 받아오던 이 조씨랑 탁씨는 원나라에게 붙었다 그랬죠. 근데 공민왕의 손을 잡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이자춘이라는 사람. 이 사람 도움을 받아가지고 쌍성충관부 지역을 원나라로부터 되찾는다. 그리고 이때 활약했던 사람이 활잘수는 누구예요? 이성계가 이제 고려 조정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하죠. 자, 여기서 내친 김에 당시 공민왕이 더 나아가요. 자, 이거 무슨 강이에요? 요하죠. 기억나요? 이 요하의 동쪽을 뭐라고 불러요? 여기는 원래 원나라가 관할하던 지역인데 원나라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명나라 공격을 받아가지고 북쪽으로 지금 거의 쫓겨날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요동이 관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기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공민왕이 이성계를 시켜가지고 여기를 공격하라 그러죠. 그래서 요동을 이때 이성계가 가봐요. 갔는데 여기를 계속 또 지키는 거는 얘기가 다르죠. 여기를 쳐들어갔다가 정복까지 했는데 마침 불량 창고에 불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개경으로 다시 돌아왔어. 근데 이때 아무튼 이성계는 요동으로 한번 어떻게 했어요? 갔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오긴 했지만 여기서 또 많은 경험치를 쌓고 돌아오게 되죠. 자, 요 내용만 하고 오늘 이제 마무리할게요. 공민왕은 실추된 왕권, 그동안 기철 같은 친원파들에게 막 휘둘렸던 그런 왕권을 강화하는 작업을 하는데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던 기부, 뭘 없앴어요? 정방을 없애버렸고요. 자, 그리고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요. 이 전민변정도감은 억울하게 권문세족들한테 땅을 뺏겼던 사람들 조사해가지고 땅을 다시 돌려주는 기구예요. 자, 그래서 이런 기구를 만드는데 요거는 토지에 관련된 개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민왕이 사랑했던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노국대장공주예요. 누구? 노국대장공주. 자, 이 여자는 몽골 여자예요. 근데 공민왕이 지금 고려로 와서 왕 된 다음에 계속 단원자주 개혁을 하고 있죠. 이 개혁을 원래대로라면 몽골 여자가 좋아할 만한 개혁이에요? 아니죠. 근데 이 노국대장 공주는 공민왕과 결혼한다부터 자기가 몽골 여자라는 것도 있고 공민왕의 개혁을 묵묵히 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사람이죠. 그죠? 자, 근데 노국대장 공주가 공민왕과 사이에서 뒤늦게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를 낳다가 노국대장 공주가 죽어요. 아이도 죽어요. 공민왕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여자가 이 노국대장 공주인데 자기 아내랑 자식이 죽은 거예요. 이때부터 공민왕이 정치에 완전히 관심을 잃어요. 그죠? 계속 술 마시고 자기 아내 그림 예쁘게 그려놓은 다음에 그 영전 앞에서 계속 그 제사상 차려놓고 한 잔 드세요. 나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살짝 맛이 갔어요. 그러다 하루는 꿈을 꾸는데
자객이 자기를 죽이러 온 거예요. 공민왕이 막 겁이 난 상황인데 이때 웬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자객들을 처리해 줬어요. 자, 그래서 그 스님의 이름을 그때 꿈에서 물어봤는데 편조라고 했어요. 자, 공민왕이 꿈에서 깼어요. 자, 한 신하가 공민왕한테 아주 뛰어난 스님이 있다고 그 스님을 소개시켜 줬어요. 근데 그 스님의 이름이 편조라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봤더니 꿈에서 만났던 스님이랑 똑같아요. 오. 자, 얘기를 나눠봤더니 보통이 아니에요. 안 그래도 정치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그 스님한테 모든 정치를 이때부터 공민왕이 다 맡겨요. 이름도 하사예요. 자, 믿을 신자에 두토올 돈자 써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부르게 돼요? 신돈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이 신돈은 공민왕한테 많은 권한을 받은 다음에 무려 6년 동안 공민왕을 대신해서 거의 왕노릇하다시피 하면서 정치를 이끌어간. 당시 고려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거. 권문세족들이 산과 강을 경계로 넓은 땅과 노비들을 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라의 세금도 잘 안 내요. 재산은 많아요. 대부분 다 친원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돈이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차지한 땅들을 조사해가지고 억울하게 땅을 뺏긴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구 이름이 뭐라고요? 전민 변정도감이에요. 여기 판사가 된 사람이 신돈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개혁들을 하려면 신돈 혼자만으로는 안 되죠. 신돈을 지지해줄 만한 그 정치 그룹들이 필요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새롭게 이제 뽑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신진, 다대부라고 불리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이세, 정몽주, 정도전. 이런 사람 들어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민당의 개혁 과정에서 등장하기 시작을 한다. 다음 시간에 더 마무리할게요.